식객 허영만 씨가 낙상사고로 입원 중이라는 기사가 나온 지 벌써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중환자실로 당시에 이송이 됐기 때문에 회복 중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후에 프로그램은 종영을 하고 말았고요. 허영만 씨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건강에 대한 큰 염려를 하고 계신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본 결과 허영만 씨의 상황에 굉장히 놀라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중환자실로 당시에 이송을 했다라는 건 단순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최소 골절 또는 금이 간 그 정도의 형태로 예상이 됩니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라고 한 걸 보면 굉장히 심하게 넘어졌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도 있으시다 보니 바로 중환자실로 당시에 이송이 됐던 걸로 파악이 되는 거죠. 병원에 입원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입원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났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골절이 되거나 금이 가면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움직이는데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수 있고 특히 그 부분이 갈비뼈라던가 쇄골 라인이 아니라면 충분히 이동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항상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던 건 이 낙상 사고가 고령층에게는 단순한 타박상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에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때 눈길, 빙판길, 어찌됐건 미끄러운 곳 또는 다리가 꼬여서 넘어졌을 때 근력과 균형 감각이 저하된 노년층에게는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 층에 비해 골격과 근육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가량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이 이전처럼 걷기 힘든 후유증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미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할 경우 폐혈증까지 생기며 합병증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허영만 씨가 사실 한 달 정도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건강 상태가 어떻다 또는 방송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라도 어떤 최근에 근황을 보여준다면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하실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팩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가운데 허영만 씨는 백반기행이 마무리되며 7년간의 여정은 마지막엔 기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앞서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했다라는 내용. 이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백반기행, 정말 많은 분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버려진 폐 역사의 변신, 식객 허영만 기념관으로 탈바꿈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수에 위치한 미평역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건데요. 식객과 만화 타짜로 잘 알려진 허영만 화백의 숨결을 담는 기념관 공사가 막바지에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평역이 폐역사로 남은 지 10년여 만에 새 주인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허영만 화백의 기념관으로 활용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화백의 기념관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사적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식객이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과 공감을 하면서 이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희귀 질환부터 암까지 병마를 딛고 다시 웃은 인생 2막의 스타들이 특히나 허영만 씨의 식객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에 있는 여배우 김소담 씨, 우리가 기생충 영화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제시카였나요? 그런 이름의 여주인공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당시 때 식객에 등장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겁이 많이 난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졌다. 암투병 당시의 심경을 고백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불과 저번 달 7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방영된 식객 허영만 백반기행에서 드디어 배우 박소담 씨가 오랜만에 등장을 하여 허영만 씨와 경기도 양평에 맛집을 탐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낙상사고가 있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쭉쭉쭉쭉 계속하여 이어질 예정이었다라는 게 예상이 돼요. 실제로 제작진 담당 PD도 시즌2를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아쉽다. 허영만 선생님이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6월 7일입니다. 허영만 씨의 낙상사고가 이로부터 약 1, 2주 사이에 벌어진 걸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낙상사고가 치명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박소담 씨도 자신의 3년 동안의 암 투병 생활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 겁이 나서 사람을 만나기도 싫었다. 수술 전에는 이 목소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수술 이후 6개월간 목소리가 안 나오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 배우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과연 배우를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 위축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진정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수술 이후 혼자 34일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혼자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전을 하고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도 봤다. 타이어가 고장나 카센터에 갔더니 행운을 빈다며 공짜로 고쳐줬다. 그런 일들을 겪으며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도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허영만 씨의 식객의 등장에서 이런 많은 스타들이 투병했었던 속마음을 밝혔다라는 게 굉장히 허영만 씨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 놓고 보면 아이러니하면서도 참 여러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한길 씨 역시 마찬가지예요. 폐암 4기 판정, 중환자실에서 투병했었다. 김한길 씨가 당시 왜 안 보이나 했더니 폐암 4기 투병 중이었다. 최명길 남편 김한길 전 대표 폐암 4기 투병 중 체중 20kg가 빠졌다. 중환자실에 입원 한 달간 간병인 없이 아내가 간호를 해줬다. 이 김한길 씨도 최명길 씨와 함께 허영만 씨의 식객에 등장을 해서 당시 암투병 때의 이야기를 속마음을 꺼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당시에 말을 해요. 중환자실에 한 달 정도 입원했는데 간병인을 안 썼다. 아내 덕분이었다. 힘든 상황에 처하면 입맛을 잃지 않나. 그래서 잘 가는 냉면집에 갔었다. 음식점까지 걸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 주차장에 있으면 차로 냉면을 가져와 내가 먹여주었다. 음식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더라. 자, 이런 이야기들을 허영만 씨와 함께 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스타들이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해줬었던 허영만 씨가 이제는 본인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 낙상사고가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고령층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죠. 허영만 씨가 낙상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대외 활동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아예 종영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한두 달 정도 휴방하고 다시 할 수 있다면 아마 종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관계자는 허영만 씨가 괜찮다, 잘 치료받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심상치 않다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에 오히려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면 쉽게 만약에 허영만 씨가 잘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프로그램 종영조차 되지 않았단 말이죠. 앞서 그렇게 힘들었던 많은 분들이 함께한 방송 프로그램을 7년간 운영해 오다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종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따져봤을 땐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골절이 뇌 손상의 위험으로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뼈가 부러지거나 다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뇌로도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고관절 골절은요, 장기간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동이 제한되면서 폐렴과 욕창, 혈전 같은 합병증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머리를 부딪혔다면 사고 직후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러움, 구토,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진처럼 앞에 말씀드린 이런 폐렴, 욕창, 혈전, 많은 이런 힘든 상황을 허영만 씨가 지금 재활 치료를 하며 이겨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무서운 건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보행 능력이, 걸어 다니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넘어질 수 있는 재낙상의 위험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 7년 동안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정도였다면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내가 방송을 시작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도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죠? 지금 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프로그램을 아꼈는지를 2017년도 인터뷰 기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때 허영만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고향의 음식을 저의 세대의 기억만 담고 있다가 다음 세대가 전혀 모르는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객이라는 프로그램을 나는 구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적인 지역 안배를 고려했고 9년간의 집필 기간 전국을 수없이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작업과 여행을 확실히 구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만 씨는 식객을 진행하면서 음식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을 해나갔던 거죠. 원래부터 전국을 다니며 사진도 찍고 음식도 먹고 그것이 방송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본다면 자신의 스스로의 충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영만 씨가 당시 만화에 대한 어떤 자신의 신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수욕장도 자주 갑니다. 달빛을 느낄 수 있는 보름을 전으로 갑니다. 등등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꺼내놨습니다. 이 모든 바탕이 식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있을 정도면 또 프로그램이 종영될 정도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허영만 씨의 상태가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아주 허무맹랑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들도 단순히 한두 가지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허영만님 되겠습니다. 허영만님이 낙상 사고를 당한 이후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라는 소식 이후로 이 건강 상태가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왈가왈가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발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팩트를 조금 나름 분석해서 정리 전달하여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 허영만님의 낙상 사고는요, PD마저 걱정하게 만들었던 결과를 갖고 오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갑작스런 종영을 하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아쉽다라고 PD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엑스포츠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을 종영하게 된 심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방송에서 첫 방송 당시 소개됐던 전남 강진의 백반집이 다시 등장을 하여 오랜 애청자들의 반가움을 자아냈거든요. 그동안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식당 사장님들과 인연을 맺은 이들이 허영만님에 대한 감사와 쾌유를 기원하며 영상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하나 PD는요, 이번 백반기행 종영에 대해 너무 아쉽다라는 심경을 밝혔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백반기행을 통해 각 지역의 역사와 정치, 그곳만의 음식 문화를 소개해드리며 제작진 역시 즐거웠고 식당 주인분들과 손님들의 모습이 다 기억에 남는다. 사실상 시즌 1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78세인 허영만님의 건강 문제가 자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허영만님 측은 낙상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작진의 심경은 어땠느냐라는 질문에 너무나 놀랬고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은 회복에만 전념하시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진심으로 쾌유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의 관심은 시즌2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담당 PD는 시즌1이 허영만님의 부상으로 너무 갑작스럽게 종영이 되었고 아직 추후 계획되어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쉽게 말해보면 어떻습니까? 허영만님이 결국에는 빠르게 복귀를 했다면 이거 시즌 종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시즌2로 넘어갔거나 계속하여 방영이 됐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전원주님의 상황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원주님 같은 경우는 낙상사고 이후에 수술을 하고 나서 최근 유튜브에 자신의 소식을 활발하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허영만님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부터가 이미 그 궤도를 달리하고 있고, 특히 이 전원주님도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유튜브에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술하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휠체어를 탄 채 자신의 유튜브에 저 건강합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 허영만님은 지금 어떤 모습도 공개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항상 건강한 회복에 전념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했음에도 결국 시즌1이 종영이 됐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PD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즌2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허영만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물을 찾아 시즌2를 바로 제작해 나갈 것이냐, 허영만님이 복귀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 반대로 허영만님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다면 시즌2를 아마 기획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허영만님의 건강이 뭐 단순 몇 개월 만에 돌아올 것 같은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언제까지고 이 종영한 채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회복 중이시긴 한데 이게 직접 움직이면서 이렇게 여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인터뷰도 해야 하고 체험도 해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아직 뭐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최근 백반기행으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허영만 화백님에게 사랑의 열매 성금 기부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무려 7년간 이어온 허영만 화백이 시청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기부금을 전달을 한 겁니다. 보니까는 이 서울시 중구 TV조선 사옥에서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 어떤 모습이었냐? 감사패까지 받게 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아드님이 대리수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홍두표 회장을 비롯하여 TV조선의 임원진과 어느 정도는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허영만님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에 언급드렸던 전원주님 역시 많은 건강 이상설에 대한 이야기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 둘의 공통점은 최근 낙상사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최근 70대에서 80대의 많은 스타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은 시청자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들도 제가 근거 자료를 통해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억대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전원주 씨가 얼마나 알뜰살뜰 모은 엄청난 재력가인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 한 번 넘어졌을 뿐인데 허영만은 중환자실, 전원주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노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암과 치매만이 아니다. 단 한 번의 낙상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바 있습니다. 이 허영만 씨도 낙상사고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결국 활동 중단까지 놓여지게 됐고요. 이혜영 씨도 집안 문턱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해 닷새 만에 처음 바깥을 나갔다. 전원주 씨도 빙판길에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이 되며 인공관절 수술까지 했던 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3월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수술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수술 이후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원주 씨가 그 이후 병원을 찾아 경과를 확인했지만 허리 요추 관절염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까지 받게 되거든요. 담당 의사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 다리 저림이 발생했다, 약물 치료를 권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도 절약하기 위해 집에 불을 하나만 켜놓고 생활한다, 실내가 어두워 문을 보지 못하고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은행에서 VIP 대접을 받던 전원주 씨가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집에선 곰팡이 이불을 덮고 자는 사연이 있었다. 아니, 수십억 자산가인데 황혼 육아를 했음에도 20만 원을 받고, 심지어 자기가 매일 눕고 자는 침대에는 곰팡이가 피어져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침대 위에 곰팡이가 그대로 피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이 돈뭉치와 옷가지가 덮인 침대에 곰팡이가 생겼을 정도로 이 전원주 씨가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게 생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아껴 사며 살던 습관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결국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사나 봤더니 아무도 못 믿는다, 아들도 출입 금지다, 전원주 침대 및 금고에 돈 봉투가 가득했다. 알고 보니 침대 밑에 숨겨둔 현금과 기중품이 공개가 된 거예요. 제작진이 돈 나오면 다 드리겠다라고 설득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안방은 중요한 게 많아서 아들과 며느리도 못 들어간다. 이후 침대 밑과 이불 아래에서는 현금이 담긴 돈 봉투가 잇따라 발견이 됐고, 오늘 촬영 끝나면 바로 은행 가서 넣으셔라,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현장을 찾은 뒤에는 침대 속 비밀 공간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돈 봉투를 처음 본 아들은 여기가 금고가 되었다, 어머니도 바람을 피우면 화가 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이성적으로 썼냐라고 물어보자 싸움 날까봐 그랬다, 이렇게 해야 다투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에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언급하며 그 여성 상대만 3명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왔던 전원주 씨지만 곰팡이가 핀 침대 위에 자신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며 3명과 바람을 폈던 남편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딸의 손주도 황혼 육아를 했지만 20만 원을 건네받았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작성했던 유서까지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울면서 작성했다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넘어지며 고관절 수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유서를 썼습니다. 울면서 작성했다. 힘들 때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기쁠 때는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 너무너무 미안하고 유난히 쓴소리를 많이 했다. 너희들이 힘들었음을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모든 게 너희에게 그런대로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나도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간다. 내가 쓴 소리가 한 것을 너희들 인생의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유서를 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댓글을 볼까요? 실제 댓글에 전원주 씨 스스로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0억 원 자산가 전원주 씨의 침대 곰팡이는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아주 냉철한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실제로 고대 구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곰팡이 균이 다양하지만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겐 위협적인 기회 감염이 흔하다. 그래서 이 기회 감염은 건강한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데 전원주시 침대처럼 곰팡이가 눈에 보일 정도면 엄청 많다라는 거다. 침대 위에 누워 지내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 포자를 다 흡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치명적인 질환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 폐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